자, 이번 시간부터는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은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 약 37도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고 해서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람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몸속 수분량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자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은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신경이 조절하는데 호르몬은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어떻게 한다? 전달한다.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이 있겠죠. 자, 얘의 이름이 뭐냐면 내분비샘이라고 하죠. 결국에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한다. 자, 그러면 이 분비된 호르몬은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 내분비섬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제 필요한 곳에 가겠죠. 필요한 특정인 세포나 이런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특정 세포나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으로 뭐가 작용한다?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 그 표적세포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타고 간다?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을 타고 운반을 해서 표적기관까지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전달되는 그 속도가 느립니다. 그에 반해서 신경이 작용할 때는 여러분 우리 신경 배웠었죠.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뉴런에 연결된 기관에 직접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 빠른 신경, 신호 전달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느린 호르몬 이렇게 먼저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또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어떻다? 범위는 넓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신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직접 전달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범위 자체는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호르몬은 어떻다?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경의 성질하고 호르몬의 성질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었죠. 그래서 내분비샘, 그 다음에 호르몬의 종류, 그 다음에 기능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머리의 한가운데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뇌하수체인데요. 자, 이 바로 위쪽에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 시상하부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뇌하수체에 도달을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을 보시면 첫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디를 자극하냐면 갑상샘을 자극했죠. 갑상샘을 자극해서 뭘 분비하게 하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서? 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해요. 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말은 오줌의 양도 조절하고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한다는 얘기겠죠? 자, 갑상샘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갑상샘을 자극을 했습니다. 티록신을 분비하게 자극했죠. 자, 갑상샘은 어디 있냐면 턱 아래에 있는데요. 턱 아래의 갑상샘에서 뭘 분비한다? 그죠?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자, 이 티록신은 뭘 하냐면 세포호흡을 촉진시킵니다. 자, 세포호흡을 촉진이란 말은요, 우리의 성장이나 성숙, 어린이들,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기초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쪽에 콩팥이 있죠. 우리가 신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장 바로 위에 한 쌍이 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신도 대표적인 뇌분비샘인데, 자, 부신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분비샘입니다. 자, 뇌분비샘 부신이라는 곳에서 호르몬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자, 아드레날린은 뭘 대표적으로 할까요? 그렇죠.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하겠죠. 그 다음 이자. 여러분 이자 우리 소화할 때 배웠었죠? 자, 이자에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인데요. 이 인슐린은 자, 어디에 작용하냐면 간에 작용을 합니다. 간에 작용해서 뭘 하냐면 혈당량을 낮추는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간에 작용을 해서 혈당량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우리의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겠죠.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낮춰주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고 혈당량이 너무 낮으면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난소가 있습니다. 자, 난소랑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정소가 있겠죠? 자, 난소는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정소는 그러면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 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각각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데요. 여러분 2차 성징이라는 거는 남성이랑 여성을 구별하는 이제 몸의 신체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말을 하겠죠. 보통 청소년기부터 이제 남녀의 몸에 각각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젠 여성, 테스토스테론 남성 이렇게 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항상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신경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뇌분비샘, 그리고 거기 각각 뇌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두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